네, 강프로입니다. 자, 오늘 에코프로 BM이 4% 하락 중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 시장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코스피가 2%, 그리고 코스닥이 2.2% 하락 중인데, 코스닥이 하락한다는 건 에코프로 BM을 포함해서 양극재 업체들이 전체적으로 움직임이 안 좋다는 건데, 오늘 특이하게도 LNF가 2%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유는 한 가지죠. 실적을 확인했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실적이 좋았나요, 나빴나요? 나빴습니다. 그렇죠? 자,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린 내용 있죠. 선반영 어디에도 적용이 되는 키예요. 그렇죠. 이 선반영에 대한 구조를 내가 이해하지 못하면 주식시장에서 정말 겉핥기만 하고 끝난다. 계속해서 제가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제가 에코프로 BM이 완전히 박살이 나려면 어떻게 돼야 된다 그랬죠? 시장이 같이 박살이 나야 된다. 그런데 생각해보세요. 시장이 지금 계속 내리고 있는 것은 맞아요. 그런데 여기서 완전히 박살나서 추세를 하방으로 돌리고 완전히 꺾여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까? 그런 상황은 벌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 상황이 되려면 고가 부근에서 그냥 내리꽂아야 돼요. 지금 고가 부근에서 내리꽂아야 되는데 내리꽂으면 꽂을수록 어떤 상황이 벌어지고 있냐면 에코프로 BM 낮아지죠. 그렇죠? 그럼 그럴수록 뭐가 나와요? 시장에 대한 가격 부담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리고 삼성전자도 낮아지죠. 그렇죠? 그럼 뭐가 나와요? 가격 부담이 줄어들게 됩니다. 자, 그럼 여기서 미증시를 딱 갖다 붙여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엔비디아 오늘도 강세를 보였고요. AMD 같은 경우에 오늘 8% 상승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내리고 있는 하락하는 그 요인은 에코프로 BM이 비싸다 싸다 그 이야기가 아닌 겁니다. 자, 한국 시장만의 고유의 악재가 존재한다. 그게 태형건설이에요. 태형건설. 자, 태형건설이 엄청난 기업이라서 한국 시장에 영향을 엄청나게 미치고 있다. 이게 아닌 겁니다. 태형건설로 인해서 그쵸 추가적으로 채권 쪽에 위험이 갈 수 있고요. 그럼으로 인해서 우리가 채권에 대한 부분이 터져 나갔을 때 증시에까지 수급적인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조정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 건데 그런 조정도 오늘이 거의 마지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보통 투매가 2번 나와야 되는데 일단 어저께도 장 초반에 투매가 한번 나왔고요. 오늘도 거의 투매급의 움직임이 나오고 있죠. 그쵸? 이런 부분을 감안하면요. 이제는 저가 구간에 왔고 여기서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렸어요. 제가 이거 12월 달부터 말씀드렸는데 에코프로 BM이 추가적으로 하락하더라도 26만 원을 이탈하기는 어렵다. 그리고 26만 원을 이탈하기 위해서는 에코프로 BM이 자력으로 하락하는 게 아니라 그렇죠. 시장이 위에서 찍어 눌러야 되는데 지금 시장이 위에서 찍어 누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시장 코스피 차트 한번 볼게요. 보고 나서 이야기를 드리죠. 자, 내용 한번 보시면 자, 여기 코스피가 오늘로써 61선을 이탈을 했습니다. 그렇죠? 61선을 이탈을 했다는 건 추세가 훼손됐다, 붕괴됐다 이렇게 보실 수도 있는데 그게 시장에는 통용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자, 무슨 얘기냐면요. 61선을 이탈하면 하방에서 횡보해야 되는 시간이 필요해집니다. 그리고 다시 돌파하는 과정이 있어야 되죠. 그럴 때까지 이 저가 구간에서 횡보를 해야 되는데 이 구간을 우리는 이제는 보내야 될 때가 됐어요. 그런데 여기서 추가적으로 완전히 박살나서 가려면 미증시가 위에서 찍어 눌러야 됩니다. 근데 지금 찍어 누를 수 있는 상황이 사실상 나오기 어렵다. 자, 미증시 기준에서 봤을 때 애플 같은 경우에 지금 실적이 확인될 때까지 돌아서기 어려운데 마이크로소프트가 계속 올라서 시가총액 순위가 바뀌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반도체 종목은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AMD나 엔비디아나 이런 쪽들. 자, 미증시가 1월 초에 들어서 12월 말 1월 초 이때 정도의 조정을 받았는데 그때 AMD도 그렇고 엔비디아도 그렇고 어떻게 됐나요? 이렇게 된다. 신고가예요. 오늘도 3% 올라서 그냥 신고가 갱신해 버렸어요. 자, 그렇다는 건 주식시장이 죽을 때가 아니다. 이미 조정 다 끝났고 그렇죠? 한국 시장은 고유의 악재가 있지만 그 고유의 악재도 지금 가격에서는 더 이상 이런 악재로 받아들이기가 어려울 정도까지 내려왔다. 그러면 답은 하나예요. 지금 우리가 그쵸? 가격대를 정확히 설정해서 보자. 그 얘기 말고는 정말 중요한 게 없습니다. 그쵸? 자, 그래서 그 가격대에 대해서 집중을 했을 때 제가 선반영 구조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고 그 선반영 구조에 대해서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신고가부터 진행이 됩니다. 자, 그러면 다른 신고가 종목을 어떤 식으로 매매했을 때 어떤 매매를 할 수 있는지 한번 체크해보고 제가 에코프로 BM에 대해서 다시 이야기를 드릴게요. 자, 오늘 그쵸? 1월 17일이에요. 그리고 여기는 강프로의 무료 소통방이고 지금 1700분 정도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내용 한번 보면 1월 17일 대한해운 시장가 매수 8시 50분 그쵸? 장 시작 전에 진행이 된 내용이고요. 그리고 대한해운 자, 내용 보시면 오늘 26%대 강세 구간에 들어왔습니다. 하루에 거의 한 20% 수익 구간에 있다. 그렇죠? 장중 상한가가 나왔는데 이탈하고 오늘 상한가를 가도 되고 안 가도 됩니다. 저는 매수하는 그 시점 자체가 신고가를 기반해서 매매를 진행하기 시작을 하고요. 그리고 나서 하락할 때까지 팔지 않아요. 그리고 기준치 즉 보유하는 기준치는 무조건 2주 안에 내가 매도해도 수익을 볼 수 있는 최소한 손실을 보지 않을 수 있는 가격대를 잡는 게 매매의 핵심 내용입니다. 자, 이런 매매를 하기 위해서 즉 하루에 진짜 20%씩 막 터지죠.
자, 정확하게 8시 50분에 진행된 내용이고요. 1월 17일 시장가 매수 대한해운, 그쵸, 정확하게 돼 있죠. 이런 매매를 했을 때 내가 하루에 20%씩 수익을 볼 수 있는데 모든 매매가 이렇게 되는 건 아니다. 하지만 이런 매매는 모두, 즉 시장의 주도주는 모두 신고가를 거쳐가기 때문에 우리가 신고가에 대해서 이해를 했을 때만 무조건 시장의 주도주를 잡을 수 있다. 모든 매매, 내가 하는 모든 매매가 이렇게 된다는 건 아니지만요. 시장의 주도주가 되는 모든 종목들은요, 무조건 신고가를 거쳐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고가를 추적하고 관찰해서 신고가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야 된다는 건 이미 시장에서 결정이 난 거예요. 그쵸? 자, 그리고 자, 보세요. 어저께도 롯데정보통신, 그쵸? 1월 16일 날 진행이 됐다. 보세요. 롯데정보. 보면 오늘도 시장이 급락하는데 안 빠져요. 물론 하락하긴 한다. 근데 시장이 코스피 1.9% 지금 현재 시간 대비해서 코스닥 2.1% 이런 식으로 빠지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롯데정보통신 오늘 1.3%밖에 안 빠져요. 그리고 어저께 정확히 똑같죠. 신고가 종목은 그냥 시가에 사는 겁니다. 하지만 종목 선별에 대한 기술은 필요하겠죠. 가격을 정확히 잡아내야 되니까. 자, 그랬을 때 어떻게 돼요? 롯데정보통신 8시 54분 시장가 매수. 무슨 소리예요? 시가에 때려 사라는 거죠. 그쵸? 그러면 어저께도 그쵸? 거의 한 3%에서 4% 정도 수익 구간에 끝났고 신고가를 달성한 첫날이 그쵸? 요 날입니다. 1월 10일. 근데 이날에 원래 매수를 들어갔어야 되는데 제가 다른 종목을 한다고 못했어요. 그래서 정확하게 시작 시점은 요날, 그쵸? 1월 12일 날 제가 진행을 한 겁니다. 자, 그래서 1월 12일 날의 내용을 보면 1월 12일 시장가 매수, 그쵸? 8시 49분. 이것도 똑같죠? 그리고 흥하해운 얼마나 강한지, 그쵸? 지금 오늘도 큰 폭으로 상승을 하고 저는 하락할 때 매도하기 때문에 매도했고 오늘 대한해운으로 바꾼 겁니다. 자, 상황 보세요. 8시 49분 시장가 매수 똑같죠? 그쵸? 정확하게 이때부터 공략이 시작된 겁니다. 39,000원대. 지금 얼마예요? 시장이 급락하는 과정에서도 43,000원. 오늘 종가 하락하잖아요. 그냥 매도하고 나오면 됩니다. 항상 스윙은 이런 관점으로 매매를 진행해야 되고 이 기준이 되는 건 무조건 신고가다. 내가 신고가 종목에 대해서 정말 잘 모르겠으면 와서 배우세요. 이번 기회에 제가 1월 이벤트로 무료로 입장을 시켜드립니다. 원래 입장 인원 제한을 받고 있었는데 신년도 됐고 제가 무료로 그쵸? 오픈을 하고 있으니까 이번 기회에 들어오세요. 그렇죠. 자, 제가 소통방에 대해서 제가 특징점 2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무료로 진행한다는 점. 그리고 두 번째, 신고가 종목만 매매를 한다는 점. 신고가를 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는 제가 계속해서 지금까지 이야기를 드렸고 무료로 하는 이유는 채널 성장이 목적입니다. 자, 그래서 돈 안 받아요. 돈 안 받고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참여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소통방 입장 링크를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신년 이벤트 하나 더 나갑니다. 자, 제가 계속해서 신고가에 대해서 강조를 드렸기 때문에 그쵸? 그쵸? 흥하해운, 롯데정보통신 그리고 오늘자 같은 경우에 그쵸? 뭐가 나갔습니까? 대한해운 이런 종목을 지속적으로 추적 관찰할 수 있는 여기 신고가 검색기 그리고 여기서 나온 종목을 그쵸? 이런 식으로 매매할 수 있게 그쵸? 스킬에 대해서 기술에 대해서 제가 상세하게 준비를 해놓은 여기 수익 모델에 대한 내용까지 함께 준비를 해놨는데 이것도 채널 성장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참여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소통방 입장 링크 그리고 신고가 검색기 여기 수익 모델에 대한 내용까지 함께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에코프로 BM으로 돌아와서 보면요. 자, 내용 한번 보세요. 오늘 4% 하락한다. 근데 시장이 그만큼 박살이 나 있다. 그런데 2차전지 양극재 업체 중에서 에코프로 BM이 원래 대장이지만 LNF가 며칠 동안 강세를 보입니다. 그쵸? 밑에 깔아놓을게요. LNF. 자, 내용 한번 보세요. 어떻습니까? 상대적인 강세를 보이고 있죠. 근데 LNF는 에코프로 BM을 넘어갈 수 없습니다. 절대로. 하지만 상대적인 가격대가 낮아요. 평가치 자체가 낮아요. 그렇기 때문에 실적이라는 적자가 나왔지만 그쵸? 적자가 2,800억이 나왔습니다. 무려 분기당 적자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가는 반등한다. 왜? 그동안 상대적인 약세 구간에 있었기 때문에 결국에 대장은 에코프로 BM이 될 거예요. 근데 에코프로 BM은 시장 외적인 움직임을 보일 수 없기 때문에 지금 약세를 보이고 있는 거고 LNF 같은 경우에는 에코프로 BM보다는 시장 측면에서 훨씬 더 가볍죠. 그렇죠? 자유로울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체크해야 되고 생각해야 되고 봐야 되고 추적 관찰해야 되는 건 철저하게 가격이고요. 당장에는 여기 LNF의 주가가 상대적인 강세를 보일 수 있지만 최종적으로는 에코프로 BM에 의해서 에코프로 BM이
다 빠졌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하락하기가 어려운 가격대까지 내려왔기 때문에 여기 2차전지 양극재 업체들이 전체적으로 반등을 보이고 있는 거고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까지도 반등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2차전지 양극재 업체를 내가 공략하기 위해서는 에코프로 BM을 지속적으로 가격 추적을 해야 된다는 거고, 그 내용을 제가 여기 에코프로 BM의 가격 그리고 단기 보유 전략으로 준비를 해온 겁니다. 자, 긴 이야기 드리지 않겠습니다. 단기 보유 전략 2주 안에 내가 수익을 볼 수 있는 가격대를 잡는다. 이게 핵심이고, 이 내용을 제가 여기 20페이지에 걸쳐서 상세하게 준비를 해놨는데 영상에서 이야기를 드리면 너무 긴 이야기가 될 수 있고요. 한 2시간, 3시간 정도 이야기를 계속 해야 됩니다. 그래서 편의를 위해서 제가 이런 식으로 긴 내용으로 준비를 해온 거고, 이것도 역시나 채널 성장의 목적입니다. 자,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 꼭 좀 부탁드리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BM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제가 에코프로 BM의 가격 그리고 단기 보유 전략을 함께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항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무엇보다 제가 신고가에 대해서 계속 강조를 드리고 있는 만큼, 그쵸? 제가 12월 달부터 진행하고 있는 신고가 주도주가 있습니다. 그 종목을 어떤 관점에서 그리고 얼마에, 그리고 뉴스나 모멘텀 상승하는 이유에 대해서 어떻게 제가 파악을 했고 앞으로는 어떤 식의 파악이 가능한지, 그리고 다른 종목에는 어떤 식으로 접목을 시켜야 되는지를 상세하게 내용 준비를 해놨으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올 한 해를 뒤돌아보니까 구간별로 큰 수익이 나왔었던 종목들이 꽤 많이 보입니다. 1월 달에는 AI 관련주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2월 달부터는 2차 전지가 계속해서 강세를 보였죠. 자, 그리고 나서 3월 달이 되니까 AI 반도체 관련주들이 신고가를 만들면서 5월 달부터 시세를 큰 폭으로 냈죠. 저가부터 따진다면 한미반도체와 같은 종목들도 올 한 해 6배 정도의 시세가 나왔습니다. 혹시라도 올해 수익을 보지 못하신 분들이 있다면요, 어떻게 시세가 움직이는지 반드시 익혀 놓으셔야 되고요. 만약에 그런 부분이 아직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어중간한 종목들 사고팔고 하지 마시고요. 딱 한 종목에 비중을 제대로 넣어서 확실하게 수익을 보는 방법이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23년 12월 달 강프로의 대시세 종목을 준비를 해왔고요. 이 종목은 대기업을 상대로 안정적인 매출 구조를 갖추고 있는 데다가 이 규모가 40%를 넘나들고요. 호황기 때는 50%를 넘나드는 역대급인 이익 구조를 갖추고 있어서 대체 불가능한 기업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자, 지금 현재 주요 거래처는요, 삼성전자, 인텔, 하이닉스, TSMC, 엔비디아까지 모든 반도체 업체를 고객사로 확보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재무제표 상황을 보면요, 이익률 자체가 넘사벽인 걸 알 수 있습니다. 넘을 수 없다는 거겠죠. 첫 번째 급등 포인트를 보면요, 앞서서 보여드렸었던 실적은요, 23년도 개화 시기에 접어들었었던 AI 반도체 실적이 포함되지 않은 실적입니다. 자, 그런데 올 한 해 개화 시기에 접어들었었던 새로운 반도체의 실적치가 더해지면요, 질적인 성장보다 양적인 증가가 함께 이루어지게 되고요. 그런 부분을 한미반도체가 이미 시세로 보여줬죠. 저가부터 6배 강세를 보인 상황이 있습니다. 강프로의 무료 소통방이죠. 어떻게 매매를 했느냐? 5월 25일 날, 그쵸? ISC를 49,800원에 매수를 했고요. 자, 그리고 나서 2달도 되지 않아서 한 100% 정도의 수익을 만들어냈습니다. 자, 근데 6월 2일 날 내용 한번 확인해 보시면, 자, 한미반도체 26,000원까지 올려서 잡겠다는 내용이 있죠. ISC와 함께 새로운 반도체 관련 종목입니다. 이때 당시 가격이 25,650원이었는데 그냥 올려서 잡으라는 거겠죠. 지금 현재 한미반도체 가격이 62,000원인 걸 본다면요, 항상 주가는요, 신고가 이후에 공략하는 것이 좋고, 그랬을 때 단기간에 100% 수익이 가능한 구조를 만들 수 있습니다. ISC도 그렇고 한미반도체도 마찬가지예요. 당연히 에코프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번째 급등 포인트를 보면요, 자, 개인용 PC를 비롯해서 서버, 클라우드, 그리고 우리가 사용하는 스마트폰까지 기본적인 PC 구조와 동일하고요. 새로운 반도체의 구조도 동일한 구조를 갖추고 있습니다. 자, 근데 한미 반도체의 상승 이유도요, 이러한 구조가 동일하게 진행되기 때문이고, 이 구조는 절대로 바뀔 수가 없습니다. 11월 달에 새로운 뉴스가 나왔습니다. 자, 온 디바이스까지 더해지면 비메모리의 사용처는 계속해서 증가할 것은 너무 당연한 이야기고요. 그런 부분을 감안했을 때 이 기업은요, 질적인 부분에 대한 성장이 아니라 양적인 증가까지 이룰 수 있는 상황이 된 겁니다. 한미반도체의 시세를 보면 아직은 굉장히 저렴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고요. 세 번째 상황을 보면요, 엔비디아의 실적인데요, 이건 올해 초 대비해서 4배 정도의 상승폭이 나왔고요. 주가도 그 정도가 당연히 올랐죠. 주식 투자를 할 때는 예상하는 게 아니라
확정치를 보고 매매를 해서 수익을 낼 수 있어야 됩니다. 앞서서 제가 보여드렸었던 내용인 ISC도 그렇고요. 한미반도체도 그렇고 확정된 내용이 있었죠. AI에 대한 개화 시기에 맞춰서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강세를 보이는 구간이 있었고요. 엔비디아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삼성전자도 그렇고 하이닉스도 그렇고 엔비디아도 마찬가지고요. 생각해 보시면 세력들이 어찌할 수 없는 정도의 사이즈를 가지고 있는 그런 종목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계속해서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확인하는 데는 확정치가 필요하다고요. 엔비디아 실적만큼 확실한 재료가 있을까요? 엔비디아의 실적의 증가세는요. 앞으로 다가올 AI 반도체의 수요 증가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고, 그리고 그에 맞춰서 단가는 폭증하고 있는 상황인 게 엔비디아의 실적을 보면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로 연결이 되고요. 그래서 한미반도체가 올라온 그런 상황입니다. 한미반도체만큼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종목이 있다는 게 하이닉스를 포함해서 삼성전자의 시세 그리고 엔비디아의 실적을 보면 알 수 있고요. 그래서 준비한 4분기 대시세 종목, 내년 초까지 강세를 보일 수 있는 종목을 준비를 해왔습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기본적으로 신고가 구간에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하락에 대한 저항성은 충분히 갖춰져 있는 종목이고 이미 시세가 시작이 됐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얼마에 사는 걸 텐데 제가 그런 부분까지 상세하게 준비를 해놨으니까 영상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는 분들에 한해서만 무료로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매매하는 과정에서 수익이 잘 안 난다 하시는 분들은 이 종목 딱 받아가서 큰 수익 내셨으면 좋겠습니다.